초고속 성장. 왜 어떤 사람은 10배 빠르게 성장하는가? 이 오디오북은 단순히 듣고 지나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잠깐 멈추고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정하십시오. 그것이 이 책을 가장 강력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성장에 관한 책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읽고 나서 변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단 하나 들은 것을 즉시 실행에 옮기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당신은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원리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났을 때 당신의 삶에서 단 하나라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은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였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10배 빠르게 성장하는가? 같은 시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단 하나 성장의 속도입니다. 2010년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동기로 입사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혁과 민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출신이었고 같은 날 같은 팀에 배치됐습니다. 첫 해 연봉도 동일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두 사람의 출발선은 완벽하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준혁은 팀장이 되었습니다. 아직 30대 초반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팀을 이끌며 회사 내 가장 주목받는 인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반면 민재는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업무, 비슷한 연봉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민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맡겨진 일은 반드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의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차이가 5년 만에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초고속 성장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장에는 공식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 성공한다. 하지만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정확한 말은 이것입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해도 성장하지 않는다. 경험의 양 vs 경험의 질.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이론이었죠.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글래드웰 본인도 후에 인정했듯이 이 법칙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가 원래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가 강조한 것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의도적 연습이었습니다. 같은 1만 시간이라도 그냥 반복한 1만 시간과 피드백을 받으며 개선한 1만 시간은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골프를 10년 동안 친 사람과 3년 동안 레슨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연습한 사람 중 누가 더 잘 칠까요? 대부분은 10년 경력자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동안 잘못된 자세로 반복 연습한 사람은 잘못된 습관만 굳어진 것이고 3년 동안 피드백을 받으며 교정한 사람은 진짜 실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장의 공식. 그렇다면 성장의 공식은 무엇일까요?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성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초고속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매일 배움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오늘 이 업무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미리 정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새로운 것을 익힐 것인가? 둘째, 그들은 완료 후 반드시 복귀합니다. 일이 끝나면 잘된 것과 안 된 것을 구분하고 다음번에 어떻게 개선할지를 메모합니다. 이것이 경험을 지식으로 전환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셋째, 그들은 개선 사항을 즉시 다음 실행에 반영합니다. 배운 것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연결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반복될 때 같은 시간 안에 압도적으로 빠른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공식입니다. 당신의 성장 회계.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만약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오늘은 성장이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초고속 성장하는 사람들은 매일 밤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배운 것, 오늘 개선한 것, 내일 다르게 할 것. 이 세 가지가 성장의 일일 회계입니다. 초고속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초고속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선택하고 훈련한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특징 피드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018년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입 개발자 지오는 첫 번째 코드 리뷰에서 수십 개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옆에 앉은 선배 개발자 수연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지오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피드백 하나하나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연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제 피드백 감사합니다. 다 반영했는데 혹시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더 보이시나요?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신입들은 피드백을 받으면 창피해하거나 적당히 수정하는 척만 합니다. 하지만 지호는 피드백을 성장의 연료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지호는 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개발자로 평가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피드백은 자신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즉시 수정합니다. 이것이 속도의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특징 불편함 속에서 성장을 찾는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안전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은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영역 안에 머물려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컴포트 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장은 언제나 컴포트 존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초고속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처음 해보는 발표, 잘 모르는 분야의 프로젝트,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 이 모든 불편함이 성장의 계단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과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새로운 도전에 40% 더 많이 나선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수년이 지나면 엄청난 경험과 역량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특징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 초고속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환상이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개선의 과제로 삼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을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엠 TACOGN ITIOL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성장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입니다. 매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일기로 기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성장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당신 주변 5명의 평균. 동기부여 강연가 짐 론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처음 들으면 과장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신경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자신이 직접 그 행동을 할 때와 비슷한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즉,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자신도 모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틈에 오래 있으면 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도전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어린 시절 작은 도시에서 자란 아이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 치열한 경쟁을 경험할 때의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고향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평범한 학생이 됩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높은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더 열심히 합니다. 기준이 낮은 환경에서는 조금만 잘해도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높은 환경에서는 끊임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수들과 함께하는 것이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능력의 학생들도 어떤 환경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5년 후 성과가 23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은 운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한 환경은 운명을 바꿉니다. 환경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사람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멘토를 찾으십시오. 커뮤니티에 가입하십시오. 가장 빠른 성장은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 곁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간을 바꾸십시오. 집에서만 일하면 집에서의 습관에 갇힙니다. 때로는 카페로, 도서관으로, 공유 오피스로 공간을 바꾸십시오. 새로운 공간은 새로운 자극을 주고 뇌를 다른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세 번째, 정보 환경을 바꾸십시오. 매일 보는 소셜미디어, 읽는 뉴스, 듣는 팟캐스트가 당신의 사고를 만듭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지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흡수하십시오. 실행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아이디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실행된 평범한 아이디어입니다. 분석마비 증후군. 2015년 2명의 친구가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경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6개월 동안 시장 조사를 했고 사업 계획서를 수십 번 고쳤으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반면 지수는 아이디어가 생긴 지 2주 만에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잡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지수의 쇼핑몰은 흑자가 났습니다. 경지는 아직도 계획 중이었습니다. 지수는 실행하면서 배웠고 고객 반응을 보며 수정했으며 실수를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경진이 계획서를 고치는 동안 지수는 1년치 실전 경험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이 분석 마비언 엘러서스 퍼렐러서스의 함정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면 실행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72시간 법칙. 목표를 세웠다면 72시간 안에 첫 번째 행동을 하십시오. 이것은 심리학 연구에서 검증된 원칙입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 72시간이 지나면 뇌는 그것을 그냥 생각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72시간 안에 실제로 행동하면 뇌는 그것을 진짜 해야 할 일로 인식합니다. 오늘 당신이 배운 것 중에 실행하고 싶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 오디오북을 다 듣고 나서 24시간 안에 첫 번째 작은 행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당신의 성장으로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완벽은 시작한 후에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준비는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더 준비할 것은 남아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시작하지 못합니다. 세계 최고의 도예가들도 처음에는 형편없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첫 번째 초고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 내놓은 애플 컴퓨터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잡한 시작이 없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불완전하게라도.
실행하는 순간 성장이 시작됩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 성장하는 사람은 실패를 다르게 봅니다.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재정의. 전통적인 교육은 실패를 창피한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시험에서 틀리면 빨간 X 표시가 됩니다. 발표를 망치면 놀림을 받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나고자로 낙인 찍힙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들은 모두 수많은 실패 위에 세워졌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 무려 1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1000번 실패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를 데이터로 보는 관점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은 올바른 방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실패 일지 작성법. 초고속 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패 일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3가지를 기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 3가지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실패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피하려는 사람은 도전을 피하게 되고 그 결과 성장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를 관리하는 사람은 더 자주 도전하고 더 빨리 배우고 더 멀리 나아갑니다. 회복 탄력성 다시 일어서는 힘. 실패 후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실패해도 빨리 회복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반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고 다시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회복 탄력성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실패를 의도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식당에서 주문하기,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 의견 말하기. 이런 작은 불편함과 작은 실패들이 쌓일수록 더 큰 실패에도 더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목표의 힘. 성장하는 사람은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막연한 목표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입니다. 목표가 뇌를 바꾼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면 뇌의 망상 시스템과 활성화됩니다. 망상 활성계는 뇌의 필터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수많은 정보 중에서 목표와 관련된 것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올해 안에 영어 실력을 키워야지라는 막연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지나가다 영어 공부법 유튜브 영상을 봐도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토익 점수를 800점으로 올리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같은 영상을 보는 순간 클릭하게 됩니다. 망상 활성계가 관련 정보를 포착해서 의식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1년 안에 연봉을 2배로 만든다고 목표를 세우는 순간 뇌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기회를 더 잘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SMART 목표 설정법. 좋은 목표는 5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하고 스퍼시픽, 측정 가능해야 하며 메저러블, 달성 가능해야 하고 어치버블, 현실적이어야 하며 리얼리스틱, 기한이 명확해야 합니다. 타임 마이너스 바운드. 이것이 SMART 목표 설정법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더 해야지는 SMART 목표가 아닙니다. 매주 월수금 저녁 7시에 30분 달리기를 하고 3개월 안에 OKM을 30분 안에 완주한다가 SMART 목표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는 실행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진척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눈에 보이게 하라. 목표를 세웠다면 매일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냉장고 문에 붙이든 스마트폰 잠금 화면으로 설정하든 노트에 매일 적든 목표는 머릿속에만 있으면 사라집니다. 눈에 보여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글로 적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목표 달성 확률이 42% 높았습니다. 목표를 글로 적는 것만으로 성공 확률이 42% 올라간다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쁨의 착각. 현대인은 그 어느 시대보다 바쁩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알림, 회의, 보고서, SNS.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끝나면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일까요? 생산성 전문가들은 이것을 바쁨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루에 100개의 작은 일을 처리해도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그날은 생산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파레토 법칙에 따르면 결과의 80%는 원인의 20%에서 나옵니다. 즉, 당신이 하는 일 중 20%가 당신이 원하는 결과의 80%를 만들어냅니다. 초고속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 20%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 먼저. 생산성 전문가 게리 켈러는 그의 책에서 하나의 일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면 다른 모든 것이 더 쉬워지거나 불필요해질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그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먼저 하십시오. 이것을 MITM Most Important Task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3개의 MIT를 정하고 그것을 먼저 완수하십시오.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이 원칙을 일주일만 실천해도 당신의 생산성이 극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는 법. 스마트폰 알림은 집중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알림으로 인해 집중이 깨지면 다시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알림을 10번만 받아도 230분, 약 4시간의 집중 시간을 잃는 것입니다.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거나 다른 방에 두십시오. 소셜미디어 앱의 알림을 끄십시오. 방해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두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담배를 권할 때 한 사람은 저 지금 금연 중이에요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을 확률이 높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을 지금 금연 중인 흡연자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을 비흡연자로 정의합니다.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강력한 심리적 압력을 받습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힘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방법.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책에서 정체성 기반 습관 형성법을 제안했습니다. 원하는 정체성을 먼저 결정하고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작은 행동을 매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다라고 결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작은 행동을 하십시오. 매일 10분씩 책을 읽는다. 매일 배운 것을 기록한다. 매일 한 가지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정체성이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나야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억지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성장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성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배움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성장하는 정체성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지식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기술. 배움과 실행 사이에는 거대한 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강가에서 지식만 쌓아갑니다. 지식 소비자 vs 지식 생산자. 현대인은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전자책, 온라인 강의. 무한한 지식이 손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그들이 지식 소비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를 보고 강의를 듣고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삶에 적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초고속 성장하는 사람들은 지식 생산자입니다. 그들은 배운 것을 즉시 실험합니다. 책에서 읽은 협상 기법을 실제 회의에서 써봅니다. 강의에서 들은 마케팅 전략을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분석해서 자신만의 지식으로 만듭니다. 2시간의 법칙.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48시간 안에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십시오. 이것이 2시간의 법칙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는 48시간 이내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배운 것을 빠르게 써봐야 진짜 배움이 됩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 배운 것을 가장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에드가 데일은 학습의 원추를 통해 학습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24시간 후 기억률이 5%에 불과하지만 직접 가르쳤을 때는 90%에 달합니다. 배운 것을 가족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블로그에 정리해 보십시오. 동료에게 공유해 보십시오.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가 명확해지고 지식이 훨씬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꾸준함의 과학, 초고속 성장은 단 하루의 폭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복리의 마법.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말했습니다. 100만 원을 연 10% 복리로 투자하면 10년 후 259만 원이 됩니다. 20년 후에는 673만 원, 30년 후에는 1745만 원이 됩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1%씩 성장한다면 1년 후에는 처음보다 37배 성장합니다. 반면 매일 1%씩 퇴보하면 1년 후에는 처음의 0.03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매일의 작은 차이가 1년 후에는 1000배 이상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습관의 힘,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매일 의지력을 써서 억지로 행동하면 결국 소진됩니다. 하지만 좋은 행동이 습관이 되면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최소 21일 이상적으로는 66일 동안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처음 3주가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그 행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오늘 하나의 성장 습관을 선택하십시오. 아침 5분 독서, 저녁 5분 일기 쓰기, 하루 한 가지 새로운 것 배우기.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아야 지속됩니다. 작은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슬럼프를 이기는 법.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슬럼프가 옵니다. 아무리 해도 성장하는 것 같지 않은 시기, 의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대나무는 씨를 심고 45년 동안 눈에 보이는 성장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90cm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6주 만에 30m에 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간의 노력이 폭발적인 성장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슬럼프가 온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뿌리가 깊어지고 있다. 당신도 초고속 성장할 수 있다.
성장은 선택입니다. 누구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우리는 초고속 성장의 핵심 원리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장에는 공식이 있다는 것, 피드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 실행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 실패를 데이터로 보는 것, 명확한 목표의 힘,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정체성이 행동을 만든다는 것, 지식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 그리고 꾸준함의 복리 효과. 이 10가지 원리 중에서 오늘 당신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딱 하나만. 처음에 등장했던 준혁과 민재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준혁이 5년 만에 팀장이 된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배웠습니다. 매일 피드백을 구했습니다. 매일 작은 것을 개선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1800일 동안 쌓이면서 압도적인 격차가 된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장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성장의 속도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